지난주였죠.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7시간이나 방치됐던 4살짜리 아이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고요. 또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강제로 재우다가 숨지게 했습니다. 잊을만 하면 들려오는 어린이집 사고 소식, 안전한 보육 환경, 이런 사고를 근절시킬 근본대책은 없는 걸까요? 양홍석 변호사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이 변호사님께서도 이 두 사건 유심히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고요. 네. 2016년부터 이런 사건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사실 이런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게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먼저 통학 차량에 갇혀서 숨진 4살 어린이, 인솔 교사도 내렸고 차량 운전기사도 내린 상태에서 무려 7시간이나 방치돼서 벌어진 사건인데, 이게 말이나 되는 건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인솔 교사는 그 통학 차량 안에 학생들이 남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안전하게 하차하도록 하는 것이 임무고요. 그리고 운전자 역시도 차량 안에 어린이들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그걸 점검하는 것이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두 분 다 이걸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이 각각의 진술을 듣자니 더 황당했습니다. 어린이집에 오지 않은 것을 안 원장과 담임교사는 깜빡 잊었다, 이런 해명을 내놓는가 하면, 인솔했던 교사는 차량 안에서 아이들이 다투는 걸 말리느라 정신이 없었다, 이런 진술을 합니다. 이걸 교사들이 정말 할 수 있는 말인가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인솔 교사가 아마 그때 출근한 지 얼마 안 된 교사로 보도를 봤는데요. 네. 설사 이제 아이들이 좀 다투고 하차 과정에서 조금 정신이 없다 치더라도 마지막으로 하차하는지 아이들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인솔 교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을 다 못한 것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운전기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도를 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뒤를 돌아보거나 아이들이 내렸는지 점검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년 동안 근무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조금 놀랄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대로 운전기사도 아이들이 잘 내렸는지 확인을 하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법적인로는 문제가 전혀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상으로 그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하시는 분은 운행을 마친 뒤에 어린이나 영유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이제 범칙금, 벌점 이 정도의 지금 처벌에 처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양이 남아 있다가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건도 좀 보겠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보육교사가 아이를 짓누르는 듯한 모습이 CCTV에 나왔다고 밝혔는데, 보육교사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서 재우기 위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진술인가요? 저는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보육교사분이 상당한 경력이 있는 분인데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고 해서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그 위에 몸으로 누른다는 것 자체가 상식 밖의 행동이죠. 정말 이해가 안 이게 갑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사실은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도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라고까지 생각이 될 정도의 행동이기 때문에 이건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보육교사가 50대 여성이었단 말이죠. 이쪽 일에 대해서는 경험이 진짜 꽤나 많은 교사였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의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식 밖의 일인데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지 알겠습니다만은, 과연 그 현장에 그 보육교사 말고 다른 보조교사나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은 없었는지, 꼭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에서 밝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사실 이런 사건, 사고가 이번에만 발생한 건 아니고요. 지난 2016년 광주에서도 유치원 통학버스에 방치된 어린이가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건, 사고는 계속 반복이 되고 정부 대책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이 참 이게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뭐 사실 보육 정책 전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아이들의 사실 안전을 책임지는 분들의 의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의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을 개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는 그것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고양시키는 것을 제도화하고 절차를 마련해서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번 사고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의 안전 사고와 관련해서는 이 개인들의 책임을 묻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좀 전반적으로 국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지금 이제 그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하자라는 입법 논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지금 보육교사도 그 인솔교사도 그렇고 운전기사분도 그렇고 일정한 교육을 사실은 잘 안 받으신 것 같아요. 일정한 교육을 받게 하는 의무 그리고 등하원 시에 부모에게나 아니면 보호자에게 통지하는 시스템까지 전반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좀 정말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와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